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죠. 바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게으름을 끊어내는 것인데요. 이 방법을 뇌과학 이론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그 세 가지 방법 중 지난번 1편 영상에서 그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상을 통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것이 어떻게 나의 감정과 의욕을 바꾸는지와 제 경험담도 함께 말씀드렸었죠. 즉 원하는 것을 이룬 그 생각을 꾸준히 상상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, 반대로 게임을 하거나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할 때 그 전보다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1편 영상을 제가 최종화면 링크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도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. 게으름과 무기력을 끊어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.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뇌에는 본능과 감정을 지배하는 뇌가 있고, 반대로 이성과 지성을 지배하는 뇌가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뇌가 서로 싸우게 되죠. 이때 이성의 뇌가 이기기 위한 방법은 바로 직접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. 인지학자인 비고치키는 언어는 사고를 선행한다고 하였습니다. 즉,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, 즉 언어화시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사고를 안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. 아이들을 보면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. 즉,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.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을 사적 언어라고 하는데요.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.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 사적 언어가 점차 없어지고 내면화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처럼 다시 혼잣말을 통해서, 즉 사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지배하는 뇌는 주로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. 전두엽은 언어를 통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만일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기 싫고 자꾸 TV나 영상만 보고 싶다면 그 마음을 사적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. 아, 정말 계속 TV나 보고 싶다. 이렇게 마음을 언어화시키면 전두엽에 자극을 주게 되고요.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전두엽 입장에서도 말을 하는 겁니다. 벌써 1시간이나 누워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봤으면 충분하잖아. 자, 이런 식으로 이성인 뇌 입장에서 또 사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. 이렇게 하면 감정과 이성의 적절한 타협을 이루게 되면서 나의 게으름을 멈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는 꼭 나의 뇌 속에서 항상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자아의 입장을 말로 표현해 보시는 방법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게으름과 무기력을 끌어내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명상입니다. 갑자기 명상 이야기를 드리니까 갑자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.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제가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명상이 왜 도움이 되는지부터 알려드릴 건데요.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. 바로 메타인지라는 능력이죠. 즉, 자신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. 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일수록 공부도 잘하고 감정 조절도 잘 됩니다. 즉,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도 메타인지이고요. 또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도 메타인지 능력입니다.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. 이 영상도 제가 최종화면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이 메타인지 너무 중요한데요. 이것을 관장하는 뇌가 바로 전전두엽인데요. 바로 전두엽 앞에 붙어 있어서 전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. 이 전전두엽은 오로지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는 것이죠.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라고 하면 딴 생각이 들어서 명상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히려 명상은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많이 놀라셨죠?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누구나 명상을 하고자 하면 자꾸 잡념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생각을 비워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, 나는 명상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.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. 그런데 제가 뇌과학과 명상에 대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. 많은 책들 중에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 바로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차드 멍타이 쓴 책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이 있었는데요.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사실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명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
대표적인 것이 호흡 명상입니다. 즉 자신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과정에만 집중하면서 명상을 합니다. 그런데 분명히 잠시 후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.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.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.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. 한참 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느끼실 겁니다. 아,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. 이런 깨달음이죠. 이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일까요? 그렇습니다. 바로 메타인지의 순간입니다. 즉,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죠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냥 그 순간에서 다시 호흡으로 집중을 돌리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다른 생각이 또 들 겁니다. 그러다 또 다시 깨닫게 되겠죠.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.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명상은 바로 딴 생각을 하다가 메타인지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? 바로 이러한 메타인지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.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고 팔을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팔에 근육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. 명상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이성의 뇌가 활성화됩니다. 그래서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성과 지성의 뇌가 강해지게 됩니다. 실제로 명상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모두 그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. 명상을 꾸준히 한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학업 성적 향상 등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. 즉, 이성과 지성의 뇌인 전두엽과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이 게으름과 무기력을 끌어내기 위한 뇌과학적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우리 구독자님들 잘 활용해 보시고 성장과 성공을 이루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.